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에서 노화가 발생을 어떻게 하는지, 노화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40세부터 시작이 돼서 뇌에 노화가 발생을 하면 10년 단위로 2에서 5% 정도가 뇌에서 위축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7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뇌의 위축이 더 가속화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렇게 뇌에서 노화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과정을 디폴트 값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노화를 더 유발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뇌에서 노화가 발생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제가 일전에 불면증, 수면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글림프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청소하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은 주로 잘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낮에 뇌를 좀 계속해서 쓰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노폐물들을 뇌척수액을 통해서 밤에 잘 때 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잘 안 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노폐물이 그대로 뇌 안에 남아있게 되죠. 이러한 노폐물들은 뇌세포, 뇌신경세포에 독소로 작용하게 돼서 뇌신경세포를 죽이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뇌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기관들의 위축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치매랑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주변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급격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은 누군가와 사별하셨다거나 혹은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하게 빨리 늙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점차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취약하다는 얘기죠. 40세 이후로는 계속해서 뇌가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고 위축이 돼서 기능이 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뇌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어떤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에서 또 다른 신호를 보내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끝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는 게 이제 멈춰져야 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만 분비하라고 하는 신호를 다시 시상하부로 보내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히 몸에 많으니까 이제 그만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다시 이제 부신해 내려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 분비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어가게 된 노화된 뇌에서는 시상하부를 포함한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기관에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비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뇌의 기관들이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만 분비해 라고 이제 조절하는 예를 들면 해마 같은 기관들이 망가져 있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르몬들이 이제 몸 안에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내 몸 상태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다시 뇌에 있는 해마나 전두엽이나 이런 기관들에 악영향을 끼쳐서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 걸 다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잘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얘네가 다시
뇌 기능을 또 떨어뜨리고 조절을 다시 못하고, 그러면 호르몬들이 다시 또 마음대로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 첫 번째로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반응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에 노출이 되면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을 찾게 되고 익숙한 곳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리면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의 노화 과정, 그리고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취약한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78세에서 84세 사이의 환자 20명 정도를 일주일에 4번 30분씩 걷게 했을 때 해마의 크기가 위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지 능력도 20%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도 13% 정도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한 그룹에서 해마나 전두엽이 위축되지 않았고 인지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중년이거나 어린 분들도 걷는 것 자체가 뇌에 혈류를 많이 공급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뇌 세포들을 좀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